네, 2020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18일까지 쭉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는데요. 꼭 한번 들러서 많은 진로 체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다른 장소이긴 합니다만 서로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시간대마다 한 10분 정도를 저희들이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는 이벤트, 이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호응을 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 뽑아서 말미에 저희들이 발표하고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책, 사람을 빌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보는 사람, 열람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궁금하고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40분가량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이 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나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목소리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보컬 트레이너라는 책을 한번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픽한 보컬 트레이너는 김현호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앉으시죠. 네, 편안하게. 저희들 들어오시는 입구에서도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인사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화면 너머에서 컴퓨터나 또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려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김현호라고 하고요.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오늘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책입니다. 예, 보컬 트레이너 김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굵직한, 또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남자다운 여자다운 목소리는 따로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보컬 트레이너를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성악가를 그렇게 연상하신 거 아니에요, 성악가? 그렇군요. 네, 아니야 보통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남자 하면 이런 목소리. 약간 남자는 중저음이죠, 중저음. 네. 그런 걸 먼저 또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보컬 트레이너.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또 저의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한 10여 년 전으로 넘어가는데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계셨고, 기타를 치고 있는 이제 남자분 노래를 부르시는데. 노래 진짜 잘한다.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대 끝나고, 공연 끝나고 제가 가서 여쭤봤죠. 어떻게 되냐.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동갑내기 친구가 돼서, 그렇죠. 인연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안 만나도 또 만났을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만났는데, 별로 친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 매력에 흠뻑 빠졌었는데, 자, 이런 매력은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일단, 보컬 트레이너. 직업 소개부터 하죠. 그렇죠. 제가 오늘 실은 이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으로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저희가 이렇게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직업 현장에서 이렇게 트레이너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막상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런 걸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정말 노멀하게 그냥 편하게 가보자. 솔직히 이 시간 동안 다 말을 할 수 있을까도 좀 고민스럽긴 한데
이제 보컬리스트 그리고 이제 보컬 트레이너 뭐에 관한 오늘은 또 특히나 진로에 관한 거니까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왔고요. 일단 보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그 말이 트레이너라는 말도 헬스 뭐 운동하라고 하도 트레이너가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뭐 운동 종목에도 있고. 네. 근데 보컬 트레이너라는 말은 예전에는 없었던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냥 뭐 이렇게 좀 되돌려 보면 음악적으로나 현장에서는 그냥 디렉터로 그냥 다 통했죠. 아니면 뭐 음악 선생님. 현장에서는 복식해서.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노래 선생님. 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실은 이제 보컬 트레이너는 실은 노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원래는 이제 보컬 트레이너는 목소리를 다듬어 주는 사람이 원래 보컬 트레이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죠. 일부분이긴 한데 이제 보컬은 말 그대로 이제 노래의 그 중에 하나가 노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노래를 가르쳐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노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테크닉적인 것도 있고 그 가르치는 그 방법 중에서도 테크닉적인 것도 있고 발성적인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 노래만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말을 잘 못하거나 네. 목소리가 조금 탁성이거나 네. 그런 분들도 이제 평상시에 생활할 때 목소리가 훨씬 더 안정되고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뭐 법들이라든지 아나운서들이나 또 연기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또 보컬을 배우거든요. 그들만이 가지는 또 목소리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컬 트레이너는 한정된 목소리라고 한정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목소리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는 직업이에요, 실은. 노래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앞서 저희들이 이제 특강을 잠시 들었거든요. 한 네, 시간 저도 정도. 계속 좀 들었어요. 네네네. 네. 프로게이머에서 이제 해설가로 변신한 박진영 씨를 모셨는데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길 네. 목소리 좋은데 뭐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나니까 쭉 지나가는 말씀으로 네. 타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타고난 목소리라면 네. 보컬 트레이너가 네. 필요 없지 않나요? 어떤 목소리든 타고나야 되고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좋을 수 있을까요? 해서 네. 타고나야 됩니다는 어쩔 수 없는 거.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싶죠. 지금 75밖에 안 아니요, 되잖아요. 제가 지금 182죠. 네. 왜 키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앉아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건데요. 특별히 잘하거나 특별히 좋은 건 타고난 어떤 성질이나 네. 자기 체질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1% 노래를 정말 잘하는 우리가 말하는 1%도 그분들이 노력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천적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1%는 솔직히 체질이나 타고나는 게 꼭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달리기 잘하는 친구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일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노력에 의해서 정말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먼저는 성장하면서 그 습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뭐 거의 한 90% 이상은 바뀐다. 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키 얘기하셨으니까 네. 제가 180이 되고자 하는데 이게 선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네, 키높이 깔장을 깐다든지 그렇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 네, 무조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좀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제가 보컬 트레이너 분들을 뭐 이렇게 신발 깔짝이 비유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만큼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네.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현호 우리 보컬 트레이너가 말씀하시기는 네. 뭐 기본적인 네. 역량은 있으나 네. 음치도 네. 연습을 하면 네.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가 있다. 노래를 뭐 가수처럼 잘할 수는 없어도 확실히 성장은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나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보컬 트레이너라는 네. 말이 있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일명 음악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지금 한 20년 더 됐거든요. 이제 그때는 정말 노래를 배운다기보다는 음치 클리닉이라는 말들을 많이 썼어요. 음치 클리닉. 맞아요. 노래를 배운다는 건 잘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배우는. 근데 네. 제가 음치 클리닉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음치는
제가 볼 때 정말 안 되는 10% 빼고 아까 말씀드린 90%는 완전히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저는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노래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아 이게 트레이너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안 되던데. 그게 이건 음치 아까 뭐 이렇게 막 고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음치인데 네 노래 잘할 수 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아니, 나 잘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진짜 안 부끄럽게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있어요. 음치도 입력형이 있고 출력형이 있어요. 입력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듣는데 출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우리가 뭐 이렇게 진료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잘못 먹었다거나 먹었는데 뭐 음식은 문제가 없는데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갑자기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원인을 파악하듯이 듣는 게 문제인지 이제 하는 게 문제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면 이제 확실히 이해를 그걸 먼저 시켜주죠. 파악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대부분의 이제 출력이잖아요. 노래를 할 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표현하니까 이게 자꾸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 그거를 이렇게 탁 옮겨주면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완전히 많이 바뀌죠. 저는 이제 바뀌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출력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력은 잘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노래 부르면 이 사람이 음이 틀렸다는 거 정도는 제가 다 감지가 되고 네. 이분은 노래 잘한다 못한다 다 되는데 네. 제가 이게 출력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음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도 내가 지금 노래를 못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지금 느낌이 오거든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네. 본인은 음치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음치는 본인이 틀린 걸 몰라요. 그게 음치예요. 본인이 틀린 걸 모르고 부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가 노래는 틀린 못 하는데 음치는 아니다. 네, 그렇죠. 진짜 음치는 본인이 그게 맞다고 진짜 맹신하고 불러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음치 분들의 특징은 목소리가 크고 열심히 불러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느 정도인데 또 하나는 어려운 노래를 좋아해요. 또 보면 그 왜일까요? 이게 노력형인 거죠. 내가 이렇게 좀 잘해야지 하다 보면 너무 쉬운 노래 부르면 표가 많이 나잖아요. 좀 어려운 노래, 뭐 그 일종의 패턴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커버가 될까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출력상의 문제는 본인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그 인지 자체를 출력이든 입력이든 그걸 수정을 해주면 그걸 알 때까지 그걸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럼 그 자극이 없으면 인지를 못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 보컬 트레이너로서 뭐 이렇게 음악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노래도 가르친다고 뭐 두루두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박치 음치가 있잖아요. 예. 이 박치 음치 중에 만약에 어떤 쪽이 조금 힘든가요? 박치. 네, 박치.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박치가 조금 힘들다. 음치 박치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잘 모르니까 틀리는 네. 거잖아요. 근데 박치는 몰라서가 아니고 약간 본능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음정에 관한 건 인지가 좀 되는데 네. 박자에 대한 거는 좀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 박치가 되게 많아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노래를 부르고 할 때 박자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뭐 국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커리큘럼이 딱 짱해져서 이게 탁탁탁탁 한 박자예요, 두 박자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게야 짓지 마라 우리 아가 이게 젓가락 장단의 노래를 부르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음정 박자 중에 음정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해요. 음정 틀렸는데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보고 이쁘고 이건 다 공통적으로 알 수 있듯이 네. 노래 잘하는 사람도 알 수 있고 틀린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박자는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 관대합니다. 네. 예전에 보면 그냥 뭐 조금 좀 뭐 틀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데 진짜 음치 박치 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좀 박치인 것 같아요. 박치. 예. 음정보다는 박자가 조금 더 습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개인적인 지금 제가 네.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목소리에 관련되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또 많이 접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네. 그 중에
이 변성기를 맞이한 분도 분명히 있을 예.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변성기 때는 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성기 이거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성장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뭐 이제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들어올 때는 목소리가 탁성으로 나왔는데 들어올 때 나갈 때는 미성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반대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미성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네. 그만큼 네.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변성기라고 해서 소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소리를 내는 방식에서 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비성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호흡을 많이 이용하면 이제 변성하고는 조금 관련 없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변성기가 덜 하잖아요. 그래서 네. 남자분들이 육성을 많이 쓰잖아요. 네. 비성이나 하이톤이 아니라 좀 중저음으로 때려지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때는 목에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톤으로 네. 조금 바꾸어서 배우면 목은 최대한 작게 활용하고 호흡을 이용해서 코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더 미성이 나오는 거죠. 맑은 목소리. 그 목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네. 네. 그 소위 말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뭐 네. 두성, 그렇죠. 네. 네. 뭐 복식호흡 뭐 이런 건 얘기인가요? 복식호흡은 아니에요? 아니요. 복식호흡은 네. 언제나 제일 먼저 가면 얘기 나오는 게 복식호흡이잖아요. 근데 배에 힘 줘, 네. 단전에 힘 줘. 근데 이게 잘못된 오해가 좀 많아요. 어떤 오해가 복식호흡이란 건 배에 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네, 근데 저도 이 그러니까. 목소리 가는 거 이렇게 네. 받을 때 네. 일단 단전, 배꼽 네. 밑에 아래 네. 단전에 힘을 주시고 자, 힘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아래에서 목소리를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배웠는데요? 맞죠. 그 네. 말씀은 맞는데 네. 배에 힘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면 호흡이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유연해질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복식호흡은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에서 호흡량을 늘려가는 건데 힘을 주고 있으면 호흡이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흉성하고 이제 복식호흡의 가장 큰 차이는 흉식호흡은 가슴, 그러니까 뭐 복식은 배라는 네. 거겠지만 갈비뼈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숨을 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흉식이죠. 네. 차고 더 차려고 하니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간을 만들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더 숨을 쉬려면 배가 이렇게 나오려면 몸은 가만히 있지만 배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근데 배가 힘을 주면 배가 나올까요? 못 나오죠. 아니요, 딱딱 그러니까 고정되죠. 쉽게 말하면 호흡을 푹푹푹 해야 되는데 이게 푹푹푹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배에 힘을 주면 소리는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주는 상태로 유지하고 이제 이완과 수축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행경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행경막이 내려가면 배가 나오는 거고 행경막이 올라가면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걸 또 이제 노래하면서 따로 우리 왼손으로도 따로 놀듯이 호흡법을 활용하면 이것만으로도 호흡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이거는 운동에서도 쓰이고 발성에서도 쓰이고 그 발성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표현력을 또 배우기도 하죠. 제가 배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네. 이제 오해하면 배에 힘을 꽉 주고 노래 부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리 낼 때도 이제 고음 특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래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뭔가요?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심사위원이 공기 반 소리 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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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컬 트레이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뭐 그냥 A, B로 그냥 대답해 보면 그게 네. 답이에요, 실은. 공기 반? 네. 왜 공기 반, 소리 반이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소리를 100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기가 뭐 반, 소리가 반이라는 거 일반적인 소리에서 보면 호흡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흡을 할 때 공기의 양을 쓰는 양이 네.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는 공기가 한 20%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고 보면 네. 그 똑같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양을 50%를 써야 돼요. 똑같은 소리를 낼 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뭐 실기로 네. 이 소리와 이 공기가 섞인 소리는 좀 다르다는 거 한번 다르죠. 그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네. 그러면 일단 연습 방법부터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네. 어떻게 하냐면
소리는 호흡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운동을 할 때, 골프를 하거나 야구를 할 때는 스윙 궤적이나 정확한 타점에 의해서 멀리 가잖아요. 네. 세게 휘두른다고 멀리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이용할 때 말할 때도 우리가 우 하고 하면 우 하면 그냥 힘으로 우 되잖아요. 네. 앞에 후 해보세요. 후 하고 후. 우를 우가 아니고 이응 있는 우가 아니고 우가 아니고 우 모음만 후 이렇게 열려 있으면 후. 그렇죠. 후 하고 우자를 계속 이응을 그러니까 자음을 달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모음만 하는 거죠. 약간 차이를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머릿속으로는 제가 이게 뭐가 다르다는 게 이해가 오는데 그죠?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리가 다른지 자 네.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후 하면 이게 후 하면 계속 호흡을 후 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리가 나는 동안에 계속 내가 공기 양이 요만큼이에요. 근데 네네. 후 하고 호흡을 쑥 내면 네. 그러니까 후 한 다음에 호흡을 힘을 빼고 공기만 내듯이 후 이렇게 내야 돼. 후 이렇게 힘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평상시에 후와 힘을 주게 되면 공기가 20% 30%라면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촛불 끄듯이 이렇게 네. 촛불 끄듯이 호흡을 쑥 그냥 힘주지 않고 호흡만 계속 내면 소리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기 많이 들어가면 네. 노래를 맛깔나게 부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데 편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죠. 둘 다군요. 돈이 많으면 어때요? 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내가 오늘 뭘 사 먹어야 되는데 10,000원이면 되는데 10만 원이 있으면 좋죠. 뭐 생각만 해도 나는 그죠? 좋지. 그게 복식호흡이에요. 평상시에 안 쓰던 복식호흡을 쓰면 한 뭐 3만 원이 이제 10,000원이 3만 원, 5만 원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투자를 잘해요, 얘가. 지나가다가 뭘 샀는데 뭐 이렇게 파고 이게 뭐 흩어 그런 식으로 해서 10만 원이 돼 버린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렇게 공기 반 소리 반 활용하는 건데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쓰잖아요. 네. 몸이 뻣뻣하면 스윙이 잘 안 되잖아요. 유연하면 훨씬 더 잘 되듯이 호흡을 많이 이용하면 목소리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훨씬 좋아지죠. 우리가 악기를 예를 들면 피리를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뭐 관악기 하면 그냥 요만한 구멍 그냥 살짝 뗐다 붙였다 하는데 음폭이 아주 크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할 때 힘이 아니라 그냥 여기 얼굴에서 위치만 약간 올려주고 느낌으로 이렇게 띄웠다 내렸다만 해도 음정이 한 음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똑같은 음정인데도 불구하고 느낌. 그래서 어찌야 뭐 이런 거보다 네. 어찌야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군요. 거기까지만. 근데 공기반 소리반에 관한 거는요.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에 말할 때보다는 네. 훨씬 더 호흡을 많이 쓴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실은 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촛불을 끄듯이 그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기가 이렇게 후 하고 이게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꺼보는 네. 거예요. 후 하면 이제 바람이 손에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말할 때하고 그냥 이렇게 말할 때하고 평상시에 말할 때는 요 정도 되면 이 공기가 안 가요. 근데 이게 내가 후라고 해본 네, 인위적으로 네, 후 네. 하는데 이게 손을 쭉 뻗었을 때 후하고 부르면 손에서 바람이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기를 쓰는 그 에너지의 느낌을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말을 할 때는 그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요 정도? 근데 내가 요 정도 가겠다. 이러면 이제 이게 호흡이 이렇게 좀 커지거든요. 지금 음향 감독님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얘가 이따가 갑자기 깜짝 놀라셨어. 마스크가 있다 보니까 자꾸 팍팍 쳐서 그런 건데 네네. 저는 이제 보컬 트레이너 직업적인 부분의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일반적인 고민들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법을 배우면 표현력이 좋아지는 게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들어오는. 네. 근데 요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쑥 갔다가 당겨. 그래 보면 내뱉는 것과 당기는 것 차이라고. 방금 그 질문하셨잖아요. 네, 이거거든요. 호흡량을 이만큼 썼다가 요만큼 반대로 여기에서 더 먹기도 해요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표현력인 거죠. 표현이 네. 요만하던 게 표현이 아주 깊어진 거죠. 똑같은 아라는 소리라도 똑같은 노래라도
네, 같은 목소리라도 이게 보컬 트레이너군요. 같은 목소리라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직업이군요. 네, 그러니까 복식호흡도 기본적이어야 하고 음흠. 그 표현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음에 관한 거 할 때도 고음을 내는 방법도 좀 배우고 아까 맑은 목소리 내는 것도 배우고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 약간의 이해만 있다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개인차가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목을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김현우 씨는 목 어떻게 보세요? 보통 보면 저 가수들 보면 무대 뒤에서 뭐 이렇게 고음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많죠. 본인은 어떻게 푸세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예전에는 아주 탁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우 씨가 제가 20대 때는 제가 이제 저희 때는 대학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가요제 막 나고 할 때는 상당히 나이가 약간, 있으시군요. 약간 강산혜 씨 목소리가 인기가 있었어요. 김광석, 강산혜 씨가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강산혜 씨 목소리처럼 정말 걸걸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목을 풀어야 돼서 입을 많이 이용하죠. 공기를 이렇게 잠깐만 좀 띄우고 하겠습니다. 하! 이런 식으로 푸고요. 그러니까 공기를 탕 할 때 이렇게 팍 내니까 한쪽에서 훅 하고 내뱉어 주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목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뭐 노래 한데 이렇게 비음, 비성, 두성을 내기 위해서는 저도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비성은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아예 요 중에 이 발음이 비성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아예 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조절하죠. 그러면 모기 소리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지금 뭐가 들어있나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맑은 소리를 낼 때는 비성이 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성하고 육성하고 차이의 비율을 이용하면서 이제 높낮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 호흡의 이제 거리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그 표현력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만 이해가 되고 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컬 트레이너를 쭉 직업으로 지금 갖고 계신데 가수분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 뵙지를 못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했던 분들 중에 예전에 학원에 다니던 분들이 연예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기존 그 노래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장르의 활동을 많이 오래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함께 좀 약간 코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국악을 너무 오래 하셔서 국악의 느낌을 이제 조금 빼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말하면 성악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성악 교육을 아주 어려부터 받은 게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배우는데 그 배운 틀이 이제 너무 안 빠지니까 일반적인 가요를 부르거나 개인적으로 혼자 부를 때는 합창에는 이제 파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든 노래가 이제 진짜 합창의 한 파트처럼 들리니까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교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그분들도 다 바뀝니다, 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훈련법에 따라 틀린 거죠. 그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발성에 대해서는 조금 하신 분들, 실제로 이제 노래를 하셨다가 하신 이제 우리가 이제 버릇이 있는 분들이 더 바뀌기 어렵다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강한 분들은 그 습관을 여기까지 옮기려면 정말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노래가 엉망이 돼요. 자기 습관을 이만큼이라도 갖고 있으면 가다가 조금만 불안하면 이쪽으로 부르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금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 이렇게 안 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서 그것만 딱 바꿔드리면 본인이 또 갖고 있던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확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꼭 가수가 되고자 하는 분들 말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입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입시를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20대는 너무 하고 싶은 욕망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시기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 단계를 지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못다 이룬 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번 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꽤 오랫동안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다. 예. 너무 이게, 재밌다. 예. 나의 목소리를 조금씩 바꿔가면서도 이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채기가 가시는 느낌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아까 소리반 공기반 네. 이런 것처럼 항상 말을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진행자시지만 말을 많이 하면 힘들면 어떻게? 1시간 이야기하고 하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 발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말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나 그런 경우 네. 많어. 그러니까 많어. 1시간만 만약에 뭐 네. 회의를 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된다.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의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이제 조금 바꿔드리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또 입시나 전문적인 거 말고는 이렇게 배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금 배우면 그 변화가 밖에서 볼 때는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달라지게 보이고 그거로 인해서 너무 좋은 일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항상 뭔가를 할 때 대신해서 할 사람을 구하고 좀 위축이 되죠. 네, 대신해서 뭐 그 발표도 하고 뭐 사석에서 노래도 잘 못하고 이게 말을 하면 좀 부담스러워서 말소리도 자꾸 작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해결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군요. 이 뭐 가수가 꿈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 내 목소리를 좀 변화하고 싶은 이게 목소리가 변화함으로써 자신감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일을 해보면 네. 그게 아주 뭐 몸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날씬한 뚱뚱한데 날씬해지고 싶은 것처럼 목소리가 너무 탁성이거나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는 좀 이런 경우가 다른데 있어요. 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이 이렇게 좀 네. 그런 몸매를 원하는데. 네. 오늘 저랑 만나요. 제가 그렇게 드릴게요. 저 지금 이 스태프들이 네. 이제 몇 분 정도 남았습니다. 몇 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급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저 사실은 좀 비염이 예.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해서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소위 말하는 코맹맹이 소리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시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비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대한민국에 저 말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좀 제가 원래 수 있는 저도 방법이. 없었는데요. 네. 약간 좀 뭐 질환이 조금 생겼어요. 네.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비염이 있으나 없으나 정말 체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우리가 정말 뭐 신체상의 문제가 없는 한은 아까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활용하는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구멍 예, 막혀 있다 혈관 그러니까 코하고 입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코로 완전히 숨을 못 쉬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가 예를 들면 삐뚤어져 있어서 한쪽이 막혀 있는 네. 지금 경우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연기자분도 그렇고 가수분도 그렇고 네, 그럼 네. 이제 한쪽이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한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지정 씨가 평발이라고 뭐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너무 좀 뭐 이게 뭐 희한한 것 같긴 하지만 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염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저도 그게 어느 요 근간에 생겼는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게 호흡을 이렇게 활용하는 평상시에 할 때마다 본인이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깝깝하지? 왜 이렇게 뭐 이렇지? 이런 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움츠려드는 건데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남들이 조금 편하게 부를 때 네. 나는 약간 그게 뭔가를 모르면 남들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성을 활용할 때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대신에 공기를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정말 감기가 걸려서 부어서 호흡이 안 될 정도 아니면요 요령만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고음을 잘하고 싶으신 분, 고음을 잘하고 싶으신 분. 고음을 잘하고 싶으신 분, 그다음에 목소리가 조금 미성을 갖고 싶으신 분,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코맹맹이 소리 나시는 분들 네, 네, 이런 네. 분들 보면 코에 나오는 공기를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코로 나오는 공기를 잘 네. 활용해라. 그게 방법이 뭐냐면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아 소리 낼 때 코를 막아보는 거예요. 아 하면서 코를 막으면 공기가 코로 나오면 코맹맹이 소리처럼 소리가 바뀌어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아 낼 때는 코로 막아도
전혀 그냥 그 소리가 소리가 나오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공기가 입으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하고 입하고 같이 나올 때는 코를 살짝 잡으면 코가 말 그대로 코맹맹이 소리가 나듯이 나야 돼요. 네, 그래서 공기를 항상 코하고 입하고 같이 순환을 시키면서 말을 하는 패턴을 익히면 힘이 안 들어요. 꾹 짜는 게 아니고 그냥 푹푹푹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평상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발성은 거의 육성처럼 쓴다고 보면 네. 비율이 예를 들면 아마 8대2 정도 나오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공기 양이 비성하고 입하고 공기를 똑같이 낼 때 콧소리가 조금 섞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고음을 많이 낼 때 그 비율이 고음에서 조금 공기를 더 내는 거죠. 그래야 고음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8대2 말씀을 해주신데 제가 7.5대 2.5 정도 나오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공기반 소리반도 일맥상통한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맞아요.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순환을 하게 그렇죠. 되면 비염을 가지고 있는 네. 분들도 코맹맹이 충분히 할수 소리보다는 좀 더 맑은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있습니다. 예.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하다. 네. 콧구멍이 하나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하나를 이용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예, 예. 꿈에 로그인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그렇죠. 물론 가수도 있을 것이고 뭐 보컬 트레이너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보컬 트레이너 또는 가수가 꿈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하라라고 예. 뭐 선배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트레이너로서 네, 오늘의 해주고 또 싶은 핵심일 이야기. 수도 있으니까 직업 또는 진로로서의 이 보컬 트레이너 그리고 디렉터, 보컬 전문가 뭐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일단 요즘은 전공자들이 많죠. 아무래도 뭐 요즘은 저희 때하고 다르게 실용음악가가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용음악가가 안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학위가 있는 게 요즘은 보통 부분이지만 또 현장에서 바로 이제 가수가 되면서 활동하면서 또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학교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력적인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디렉터라는 거는 플레이어하고 또 다른 이제 영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도자의 마인드로 그리고 분석하고 이제 판단하는 거 말고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안내자의 역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점을 달리 두고 조금 더 분석하고 본인이 경험을 많이 하면 좀 전문적인 디렉터나 보컬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미래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뭐 10년, 20년보다는 이 관련 꼭 트레이너가 아니더라도 이 이후에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디렉터 또는 보컬 트레이너가 됐다가 다시 제작자가 되기도 하고 그 관련된 어떤 기획자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들이 거기에 다 발휘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꿈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 더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간다면 충분히 저는 이 관련 업종에 비전이 있으리라고 저희 때보다는 훨씬 더 많고 나중에 정말 많아서 과거가 될지언정 아마 한국은 K-팝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 이 보컬 트레이너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보컬 트레이너는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 믿음감을 주기 위해서는 노래 한 곡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첨자 발표를 하고 마지막은 무반주로 그 노래 한 곡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인사드리는 것으로 대본에 없이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댓글로 또 많이 또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네. 박세린, 신혜경, 윤공주, 김인중, 그리고 노래 저장 공간, 김경대, 이주호, 이영철, 이강민, 이승연 요 분들께서는 당첨이 되셨고요. 혹시 또 유튜브 당첨자분들이 계시면 우리 인스타로 통해서 참여 인증샷을 DM으로 발송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뭐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한번 이렇게 박자 맞춰서 간단하게 1, 2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Merry Christmas, maybe. 행복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